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 2월 18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2%, 그다음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는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실시간으로 만나 뵀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도 해주고, 결국엔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요 추세를 말씀드리고, 못해도 여기 2700포인트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흐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요. 시가 종가로 867포인트 위에서 지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깼다라기보다는 시가 자체를 이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주가를 끌어올렸다.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지만 뭐 몸통은 위로 올라 앉았다라는 거죠. 보기 좋은 흐름이에요. 오전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나타나다가, 왜냐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제 이 바이든 씨가 우리 조 바이든 씨, 조 씨, 어디 조 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 바이든 씨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입을 터셔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철수를 안 했다, 철군을 안 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솔직히 시장이 많이 좀 빠졌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악재가 둥둥둥둥 떠 있는데 호재가 없으니까, 이 악재를 덮을 호재가 없으니까 살짝만 쿡 찔러주면 뭐다? 물이 넘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통이 있으면 지금 현재 물이 요런 상태, 요런 상태. 그러니까 찌금찌금씩 흘러내리는 상태예요. 그럼 쾅 해갖고 물이 쫙 빠져갖고 한번 흘러 쫙 내리고 나야만이 뭐다? 물이 흔들리더라도 빠져나가질 않는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은 계속 악재가 부어지니까 여기서 찔끔찔끔찔끔 나오다가 오후장에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고 싶어 한다 뭐 라는 얘기와, 또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죠. 뭐 그 양반도 안 하는 조건으로 한번 만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흐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다? 요때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누구? 외놈들이. 그죠? 들어왔는데 요때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어쩌고 저쩌고 포탄을 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눌러서 이 끌어올렸던 자리까지 밀었는데 쭉 땡겼죠. 땡겼는데도 솔직히 여기서 물량을 많이 안 털었어요. 누가? 외놈들이. 코스닥을 개념을 보면 요때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런 만한 여건이 발생되면 여기서 털어야 돼요. 근데 요놈들도 뭐다?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전쟁이 날 거고 포탄 쏜 게 현실성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었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끌어올리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턴다. 왜? 더 많이 빼서 여기서 손해본 만큼 여기서 더 사면 되니까. 얘네들은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근데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죠? 그러면서 오늘 팔았다가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더 늘린다라는 거죠. 뭐 개관 물량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쓸데기 없는 물량이니까.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어디 갔나요? 물량을 보면 그제 물량이 많이 올라왔죠. 여기. 그죠? 그제 물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량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고. 오전부터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요날 코스닥 올려놓고 요날 코스피로 올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전쟁 어쩌고 터지면서 위아래 꼬리를 달아버린 거예요. 꼬리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오늘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요날 이게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뉴스가 터지면서 물량을 더 끌어당겼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뭐 바이든 씨 입이든 뭐든 간에
하락 마감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가 자체가 하락으로 시작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올라올 때 어제의 물량이 여기와 여기서 그리고 종가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죠. 뭐 이게 뭐다? 거래량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어디? 여기서 맞고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 종가 부근에서. 그래도 어제 종가를 살짝 뚫어놓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뚫어놓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죠? 어제 코스닥 주봉 말씀드리면서 위로 쫙 당겨놓고 끝나야 다음 주 훨씬 더 좋은 그림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음 주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은 휴장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극적 화해를 하든 아니면 러시아가 철군을 하는 모습이 위성상에 나타나든 해야만이 시장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뭐다? 삭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야 돼요. 이제 이 이벤트가 끝나면 뭐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 있겠죠. 올해 몇 번 할 거냐? 그리고 7월까지 1% 올릴 거냐? 0.75% 올릴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이벤트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금요일 시장이지만 어제 흔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들 좀 보여놨죠. 전쟁 관련된 종목들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좀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거는요, 요거죠. 선물 인버스 코스피 기준인데 어차피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이 코스피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죠? 이 밑으로 주지 않쳐야 된다고 하니까 시가를 뭐예요? 갭 띄워버리죠. 이게 이 양아치들의 습성이에요. 왜? 지들 물량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괜찮았던 부분인데 코스피는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제 종가 부근으로 그냥 갖다 놓고 끝난 거예요. 코스피가 어제보다 한 단계 종가 부근으로 온 것처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지금 한 차례 더 버틴 거예요. 2,400원대에서 2,430원 말씀드렸던 자리잖아요. 버틴 거예요. 애매하게 한 차례 2,430원이 중심점이면 코스피는 한 단계 위 이러고 끝내놨고, 뭐야 이거. 코스피는 한 단계 위로 끝내놨고, 코스닥은 저기 뭔가요? 어디 갔죠? 인버스는 한 단계 밑으로 끝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아직 뭐다? 얘네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은. 그럼 다음 주가 뭐 이제는 중요한 자리다. 중요한 자리고, 요 안에서 박스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이제는 여기 안에 중간값 밑에서만 놀아야 돼요. 놀든 아니면 뚫고 내려앉든. 그죠? 오늘 딱 이 고점을 맞고 밀린 거예요. 더 이상 눌리지 않고, 뭐 시장에 영향도 있었지만, 그죠? 어찌됐든 이제는 이 자리를 뚫고 혹은 극적 타결이 돼서 월요일날 혹여나 갭이 떠서 뗀다면 얘는 2360원 밑으로만 개파락이 나타나면 뭐다? 그거보다 좋을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벤트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은 한전하고 두산중공업 무탄소 발전사 활성화 맞손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강한 상승이 나왔다. 두산중공업부터 좀 보면요, 앞으로도 흐름을 이어갈 거냐, 이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 거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중에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들이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 HMM처럼 혹은 OCI 예전 모습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2파동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3파동이 나오고 나서 현재 조정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4파동이 끝이 날 거냐 아니면 5파동의 시작일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5파동을 시작하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서운하다. 좀 아쉽다라는 관점이죠. 그럼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테스트 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 안으로 일단 가둬놓는 자리인 거예요. 왜? 여기서 날아가는 그림이 바로 나올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어느 정도 흐름을 올려왔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자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요? 그쵸?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이 조금 있었던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 다음을 지나면 그 다음 매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자리예요. 요렇게까지. 그죠? 이슈가 있을 때 여기까지 친 거예요. 여기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는 확인 중인 거예요. 이 자리 뚫어내야 다시 한번 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거고, 매물 소화를 못한다면, 그죠? 그러면 향후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흐름을 쭉 보면, 이건 좀 다 지울게요. 흐름을 보면 추세를 하방으로 일단 잡아놓은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추세가 요런 그림으로 만들어지다가 대략적으로 현재 이 중간값 부분을 살짝 넘겨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파동의 근거로 첫 번째 이 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 자리에서 큰 하락만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혹은 그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대부분 1파동 그리고 3파동이 나오고 5파동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횡보하는 그림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기보다는 한 번 더 누르는, 그러니까 버티는 척 만들어 놨다가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일 확률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는 13,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이 자리까지는 안 내려가면 더 좋은 그림인 거고, 그냥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만 한 번 더 확인했다 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깔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관점으로 보셔라. 무조건 오늘 양봉이 나왔다 해서 날아가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럼 이 다음날 빵 치면서 거래가 한 번 더 나와야만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자리에서는 올려다 놓고 다시 누르면서 17,000원 위에서 지지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자리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나마 이 2만원 사이를 두고 횡보하는 자리를 나타낸다. 그럼 결국엔 요런 관점에서 요렇게 그어봤을 때 뭐예요? 17,000원 위에서 횡보하냐?
17,000원 밑에서 횡보하냐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준으로는. 그죠? 향후를 생각하는 자리인 거고 지금 당장 날아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얘가 두산 종목보다 지금 훨씬 좋은 그림이죠. 첫 번째 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 번째 산을 만들어 놓고, 현재 조정 자체가 두 번째 산 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리예요. 어디? 강하게 쏘아 올리면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라는 거거든요.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할 차례인 거고,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 91,500원이에요. 그럼 뭐다? 얘는 91,500원을 못 넘기면 다시 83,500원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요 자리까지 가지 않고 83,5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다시 한번 79,000원대에서 요 68,000원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73,500원이 나오는 자리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얘도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두산중공업보다 얘 모습이 훨씬 더 이쁘다. 즉 얘가 두산중공업보다 우선적으로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의 힘 자체가 강하니까. 그죠? 수급만 보더라도 기존의 이 흐름보다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이 말씀드린 대로 요 박스권과 요 박스권의 기준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속해 있을 거고 어디서 지지받을 거냐에 따라서 뭐다? 흐름이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워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죠? 이 선은 박스의 중간값만 그어놓는 거예요. 어디서 맞고 떨어질 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다시 눌리면서 81,000원을 이탈해버린 그림이 나오면 73,500원까지 또 한번 눌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81,000원 위에서 버텨야 된다. 그러면 또 괜찮다. 그죠? 항상 이 지지와 저항의 관점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 있는 지금의 부분이 어떤 상태인지만 우리는 확인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좀 있었던 PHC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국내 판매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즉 이 PHC 이름도 어려워요. PHC라는 이 종목이 앞으로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즉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예전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꽤 많았죠. 뭐 시스웍, 뭐 현재는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스웍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는 뭐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다? 버틴다라는 거고요. 뭐 한다? 버틴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재 주가의 위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양의 흐름인 거고, PHC도 실체가 없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뭐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흐름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뭔 얘기를 했냐? 휴마시스가 가야 바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눌렀다가 그 외의 걸로 엮어서 가야 된다고. 현재는 이제 얘 혼자만의 이슈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진단키트를 국내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뭐다? 누군가는 살 거고 조금이라도 매출이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 별로죠.
실적 잘 나와도 다음날 윗꼬리 달고 꼬라 박든 아니면 갭 띄워놓고 음봉으로 쳐 밀어버리든 계속 그런 흐름이에요. 이 휴마시스가 경고 종목이라서 계속 같이 그렇게 유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PHC의 오늘로 인해서 오늘 얘만 움직였죠. 다른 애들 다 놀리고 얘만 이슈가 있다고 얘로 인해서 다른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휴마시스 이제 이 경고 종목 끝나고 G로 넘어가는 거고 내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일반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이 PHCC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두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이 이슈가 이제 국내 생산한다, 국내에서 판매한다, 라는 걸로 바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다? 이 상승 자체가 이 2,100원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이에요. 왜? 국내 판매를 한다라는 건 정말 좋은 이슈는 맞는데 이제 실적에 보합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실적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최소 3개월 정도 있어야 실적으로 발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여타, 기타 등등의 진단 키트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 돼요. 테마를 형성해야만이 얘가 수급이 한 번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주봉과 월봉이 답답해요. 그죠? 위로 열리는 자리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월봉은 그나마 괜찮지만 주봉은 답답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시가를 월요일날 갭을 띄워가지고 한번 치고 밀릴 거냐 아니면 그 형태를 유지할 거냐의 관점이 뭐다? 2,100원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갭이 2,000원 위로 떠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슈팅을 내면서 이미 여기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주포가 이 회사 나중에 진단키트 팔아먹을 수 있고 값어치를 본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듯이 아파트를 4억에 분양받아서 7억이나 8억에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지금은.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네들은. 여기에서 중간값이 최근에 고점이에요. 그죠? 여길 맞고 떨어진 거라고. 그럼 이제는 이 다음의 고점인 2,600원대랑 그 다음이 3,300원대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반반 잘랐을 때. 또 여기서 반 자르면 2,45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럼 즉 2,100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요 자리를 뚫고 가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대신 넘겨야 되는 조건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덕성 윤석열 관련 종목이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 부분 같은데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실적은 대원전선이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윤석열 관련이고 최근에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 표가 더 그러니까 이 리서치 결과 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덕성과 덕성우가 오늘 좀 움직였고 또 대원전선이 같이 움직였죠. 대원전선이 뭐 대장의 역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원전선은 실적도 좀 잘 나왔어요. 자 어찌됐든 자 이 덕성이랑 흐름 보면요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쌍봉을 연출하고 주가가 주저앉으면서 추세를 좀 하방으로 틀고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런 그림이다가 현재는 요 흐름대로 지금 조금씩 매도세가 줄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추세 자체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럼 이렇게 보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안에 요렇게 보는 관점인 건데 요런 관점이거든요. 요렇게 보는 관점인 건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근데 그 올라갈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18,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얘가 18,5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더 상승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자체에서 밑으로 밀었다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밀릴 거냐의 관점은 이제 얘는 16,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크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한다. 18,500원에서 19,000원 부근까지는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방향 잡을 거다.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이해되시죠? 횡보를 선택한다면 요 횡보하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월달이 선거철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관점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18,500원 위로 몸통이 안착하지 못하면 정리하는 관점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남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대원전선도 오늘 슈팅 강하게 나왔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고 2365원을 뚫어내진 못했어요. 이거 기존에 제가 그어놨던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딱 쳐맞았거든요. 그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일단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와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나눠져요. 얘가 요 밑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치고 누르는 자리로 유지를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말 그대로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이 정치 테마주라는 이슈도 붙었다라고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치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기 겹치는 요 자리를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요 안에서만 버텨주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뭐다 한 번 더 친다. 그게 아닐 거면 그냥 월요일날 시가를 갭 띄워버리면 한 번 더 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2180원 위에서 종가 형성을 하는 게 좋다. 밑꼬리를 다는 건 2100원까지 밑꼬리 달아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대신 종가는 2180원 부근까지 올려다 놔야만이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자. 그럼 덕성도 볼 필요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자, 오늘은 한국주강이란 종목이 밀렸죠. 뭐 철광석 이 가격이 오르면서 뭐 알루미늄도 올랐고 곡물 가격도 오른다라고 그러고, 왜? 전쟁이 날까봐. 전쟁이 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 그 전쟁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악재가 약간은 사그러드니까 주가가 눌렸어요. 그리고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얘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던 거고, 꼭 전쟁뿐만 아니더라도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있는 부분인데, 현재 자리는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에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중간값까지 하락을 말이 좀 버벅됐네요.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중간값 밑에까지 한 거진 60% 정도 빠지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현재 나온 자리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 고점의 자리에서 넘어서냐가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왜? 대부분 고점과 저점에서 중간값 위에서 버티느냐, 밑에서 버티다가 중간값을 맞고 떨어지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값까지 갖다 놓은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뚫지 못하고 한 차례 밀렸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고점과 최근에 하락했던 저점 대비해서 50%가 6,250원. 그럼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가 나온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하방으로 밀린 거고요. 사실 지켜야 될 자리를 밀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4,900원에서 4,900원에서 4,7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대신 종가는 4,900원 오늘의 이 자리를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다?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어쩐다? 한 번 정도 더 밀어야 된다. 어디까지? 이 3,250원 밑으로 한 번은 더 밀고 가야 돼요. 얘는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 번 나왔는데 이 반등이 최근에 하락했던 이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매물 소화나 혹은 물려있던 사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서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밀었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에요. 지금 보는 기준은 그래요. 왜냐면 이 평 자체가 위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꺾이면서 이 평이 이제는 하락 추세를 잡으면서 여기서 강하게 쳐 올리고 이 평을 지지받는 그림을 만든다면 내려오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돌려버리는 그림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는 맞고 떨어지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뭐다? 이 평을 모아주는 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맞고 떨어졌다가 이격 벌려놓고 다시 캔들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빵 하고 올려다 놓고 이제 이 평들이 이제는 정배열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지금의 자리는 마지노선은 있지만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죠. 웬만하면 이 자리 유지하지 못하면 위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5,250원 위로 안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한번 5,600원대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 뒤에 6,000원, 그 다음 6,200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파동이 쏘고 하락 A, B, 그 다음 뭐다? 이제 C파가 남았다. 이 C파가 요 위로 지켜주는 자리가 나올 거냐 아니면 요 밑으로 내려앉는 자리가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다. 내려앉는 자리가 나올 거냐, 요런 자리만 나오더라도 향후는 괜찮다. 향후는 괜찮다. 요런 자리가 나오면 올라가면서 뭐다? 추세를 하방으로 이제 잡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더 밀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NSN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누가 보더라도 잡주의 개념인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만간에 실적 시즌이죠.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땐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고, 첫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와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꾸준하게 눌렸던 자리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쌍바닥의 그림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흐름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놓고
끝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대로 그냥 바로 죽진 않을 거고, 뭐 상장 폐지가 되든, 얘가 지금 얼마나 뭘까요?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죠? 꾸준히 안 좋아요. 18, 19, 20, 21. 그러면 이번에 실적 그지같이 나오면 뭐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해먹고 나갈 수 있어요. 대신 이 잡주라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잡주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 한 번 정도가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한번 찍은 자리인데 1050원, 이 자리를 뚫어내면 1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실적이 혹여나 잘 나온다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 혹여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얘는 15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1500원 자리까지.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솔직히 미정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잡주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혹여나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뭐냐, 단기적으로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맞다.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는 요 950원이 최종 손절 자리인 거고요. 웬만하면 980원 위에서, 970원 위에서 버티는 흐름만 좀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1020원에서 50원 자리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거다. 그리고 105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1200원 부근 정도, 그러니까 1100원, 1150원에서 2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가벼우니까 빵! 칠 때 잘 팔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